안녕하세요 여러분, 키아라입니다. 이번 영상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 스웨덴, 이 나라에서 사는 것에 대한 단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나라든 장단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나온 제가 단점만 뽑아서 얘기한 것을 보시고 되게 많은 분들이 그럼 스웨덴 사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스웨덴 정말 나쁜 나라네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나라든 장단점이 있는 거니까 장점도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싶어서 이제 제가 장점에 대한 영상을 지금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한국에 못 돌아가겠다 이런 생각을 느낀 이유 중에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 또 하나는 워라밸이에요. 여기는 워라밸이 정말 좋아요, 한국에서보다. 제가 한국에서 뭐 일을 많이 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굳이 비교를 하면은 뭐 한국에서는 약간 뭐 일찍 퇴근하고 그런 게 타부시 되는 편이잖아요. 그리고 휴가 같은 거 쓰는 것도 약간 눈치 보면서 써야 되고 그런 면이 있는 반면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휴가는 1년에 최저 25일에서 최대 30일? 유급휴가? 유급휴가가 30일이 주어지는 거고, 이거를 대체로 다 써요. 다 쓰는 분위기고, 주말 같은 거 끼고 아니면 징검다리 같은 거 끼고 하면은 꽤 큰 기간을 회사를 나오지 않아요, 사람들이.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여름휴가 가는 게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름휴가를 한 달 동안 다녀오고 이런 게 되게 노멀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거를 더 증진하는 회사들이 많고, 그리고 워라밸이 좋으니까 뭐 아이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애기들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 뭐 이런 게 뭐 4시에 애들이 끝난다 이러면 그때 가서 이제 픽업 그냥 할 수 있고 뭐 이러거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국에서는 뭐 내가 애가 있어서 애를 4시에 픽업하러 가야 돼. 그러면은 너만 애 있냐? 나도 애 있어. 나도 못 가는데 너도 못 가지. 약간 이런 분위기라고 제가 들은 거에 의하면, 여기에서는 스웨덴에서는 같은 이유예요. 나 애기 있어서 4시에 픽업하러 가야 돼 이러면은 그래, 나도 애 있어서 어떤 상황인지 알지. 그래, 그렇게 해. 나도 그렇게 할 거야. 약간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워라밸이 좋다 보니까 뭐 정확히 뭐 9시 땡 하면 여기 꼭 와 있어야 되고, 뭐 5시 땡 하면 그때까지, 그 전까지는 절대 못 가고 막 이런 게 없어요. 물론 자기가 있는 회사나 부서 이런 분위기에 따라서 또 많이 다르긴 하겠지만, 대체로 그런 출퇴근 시간에 대한 그런 뭐 강박관념 같은 게 많이 없어요. 어떤 날은 일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더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자기가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한국보다 플렉서블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렇게 누가 감시하고 뭐 이렇게 해서 꼭 한다기보다 자기가 자기 밸런스나 자기 뭐 호흡 같은 걸 알고 자기가 어떻게 자기 일을 분배하면 되는지 알아서 그냥 자기 스스로가 플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본인들의 의사결정이나 본인들의 판단력, 뭐 책임감 이런 거를 좀 더 그냥 믿고 존중해 주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한국 회사에서는 이 사람이 꼭 뭐 몇 시에 와서 몇 시에 가는 거를 꼭 이렇게 상사가 딱 체크를 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이 일을 제대로 안 한다, 약간 이런 불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체크하는 거 맞죠? 그런 반면에 여기는 이제 그런 거를 체크하지 않고 그냥 본인 판단력이나 본인의 뭐 흐름, 뭐 자기가 더 포커스하고 싶으면 그냥 집에서 뭐 재택근무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제약이 별로 크게 없어요. 그래서 본인에 대한 판단력을 좀 더 믿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 여기서 꼭 지내야겠다 생각이 든 게, 이제 저도 결혼을 곧 하고 뭐 아이를 갖고 뭐 이럴 계획이고 앞으로 그럴 나이가 점점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한국에는 여자가 만약에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가질 나이가 되면은 경력이 좀 절단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출산휴가만 정책만 보더라도 스웨덴에서는 출산휴가 정책이 유급휴가 480일인가가 있어요. 워킹데이로 아마 480일일 거예요. 그래서 그걸 워킹데이로 계산하면 뭐 1년 반인가 그게 좀 넘나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이제 부부가 나눠서 쓸 수 있어요. 부인만 쓴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 남자도 꼭 뭐 90일 이상인가 그거를 꼭 써야 된다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파트너가 서로 나눠서 써요, 그 일수를. 그래서 그런 고정관념이 없는 거죠. 내가 만약에 여자를 고용하면은 일정 나이 이후에
이제 고용을 하면은 출산휴가를 가서 회사에 돈을 깎아먹겠다 이런 고정관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남자도 무조건 써야 되는 출산휴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평등한 어떤 원칙이나 법률 때문에 여자만 고용하기를 꺼려한다거나 아니면 남자가 구직을 하는데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둘 다 동등하게 구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동등하게 출산 휴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들도 그거에 딸려오는 차별 같은 게 없어요. 거의 제가 지금까지 느끼기로는. 그래서 그런 면이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직장에 대한 만족도도 훨씬 더 높은 것 같고 그래서 만족도가 더 높아서 그런 건지 자기 일을 뭐 누가 꼭 감시하지 않더라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대체로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그런 거 말고도 어떤 한국인이랑 여기 사람들이랑 뭐 사고방식이나 어떤 분위기라든가 그런 게 되게 다른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 누구를 알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꼭 저한테 그런 걸 물어봤던 것 같아요. 저의 스펙을 이런 걸 많이 물어봤던 것 같고 아니면 뭐 저의 가족이나 제가 사랑하는 사람 뭐 예를 들어 제가 남자친구가 있다거나 이러면은 그런 사람은 뭐 어떤 대학교 나왔어? 그런 사람은 무슨 일 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차 있어? 뭐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여러 질문을 한마디로 호구조사를 한 다음에 그 호구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되게 암묵적으로 막 여기서 레벨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평가하는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여기서는 별로 그렇게 막 묻지도 않고 더군다나 그런 스펙 같은 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 여기는 뭐 대학교 나온 사람 자체가 워낙 뭐 적고 이렇다 보니까 그리고 꼭 뭐 대학교를 가야 뭐 너가 엘리트고 아니면 뭐 차가 있어야 너가 엘리트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호구조사 별로 신경 안 쓰고 솔직히 어떤 회사를 다니든 최저임금이든 굉장히 뭐 많이 받는 임금이든 세부로는 비슷해요. 그래서 비슷비슷한 생활을 대체로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그런 호구조사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의미가 없으니까. 어차피 너가 뭐라든 너네 가족이 뭐라든 비슷비슷한 생활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별로 그런 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이 반응을 하거나 어떤 식의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이렇지 않으면 특정한 방식으로 리액션을 하거나 행동하지 않으면은 약간 그거에 대한 판단이나 평가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 이러면은 대체로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저 왜 저래? 약간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여기는 워낙 생긴 것들도 다들 다양한 사람들도 많고 성격들도 너무 다르고 너무 다 다양해요. 훨씬 더 다양해요. 그리고 그런 다양성이 좀 더 존중되는 느낌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얘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거나 이래도 쟤 왜 저래? 막 이러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별로. 지금까지 느꼈던 거로는. 물론 뭐 개개인마다 경험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느낀 거로는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어떤 다양성이나 뭐 사람의 다름 이런 거를 좀 더 인정을 해주고 존중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환경이에요. 바로 뭐 이런 뭐 인간적인 환경 이런 걸 떠나서 진짜 어떤 뭐 미세먼지, 뭐 공기가 좋고 이런 환경 있잖아요. 제가 작년에 한국에 한 번 갔었는데 그때는 솔직히 미세먼지가 제가 2주 동안 놀러 갔었나 그랬는데 미세먼지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지금 하도 심하다 하는데 얼마나 심한지 솔직히 감이 안 잡히긴 하는데 사진을 보면은 거의 되게 쇼킹할 정도로 심각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보면은 매일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는 뭐 그런 미세먼지가 폐까지 들어간다면서요? 그런 생활일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공기도 굉장히 맑고 물도 굉장히 깨끗해서 물도 그냥 수돗물 이렇게 마셔요. 다들. 이거는 건강이랑도 이제 어떻게 보면 직결된 문제니까 그런 뭐 공기가 안 좋아서 아니면 뭐 물이 더러워서 뭐 이런 환경이 더러운 것 때문에 제가 건강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거는 없이 사는 거니까 그런 점은 확실히 좋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정부가 되게 제 생각에는 부패가 굉장히 적고 되게 청렴한
정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도 정부에 대한 신뢰나 뭐 그런 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 사고가 있으면은 분명히 뭐 이랬을 거야, 이런 것도 있었을 거야, 이런 불신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정치인들 하면은 굉장히 뭐 투페이스, 약간 앞에 사람 뒤에 사람 말이 다르고 뭐 세금 같은 거 잘못 운영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약간 부패가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만연한 반면에 여기는 정치인이라고 해서 부자는 아니거든요. 정치인들 중에도 별로 진짜 그냥 저 같은 평범한 삶을 사는 정치인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 아는 분이 이제 여기서 정치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되게 정치한 지 몇십 년 되셨는데도 그냥 되게 평범하게 살아요. 저랑 비슷한 뭐 동네 여기에서.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여기는 뭐 정치인이라고 해서 굉장히 돈이 많고 무슨 뭐 부와 뭐 명예를 누리려고 뭐 정치를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거 때문에 그런 건지 정부에 대한 신뢰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제가 지금 일을 하면서 세금을 굉장히 많이 냈는데 이 세금이 엉뚱한 데 쓰이겠구나 뭐 이런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제 생각에도. 왜냐면 그만큼 다 돌려받고 뭐 누구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뭐 이러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큰일 난 거죠. 엄청난 스캔들이에요. 여기서는 그렇게 되면. 뭐 진짜 TV에서 나오잖아요. 여기 스웨덴 정치인들 막 자전거 타고 통근한다 이런 거. 진짜예요, 진짜. 저희 회사의 그 다이렉터 전체 이제 한마디로 저희 서브시더리의 CEO 같은 분 있죠? 그런 분하고도 제가 집에 어떻게 같이 가다가 걸어가다가 물어본 적 있는데 걸어가면서 그 어떤 역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저 왠지 차 운전할 줄 알았다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니? 자기는 운전할 때도 있지만 가끔 그냥 대중교통 이용할 때도 있다 그냥 이러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게 거의 안 그러지 않나요? 어떤 뭐 부자 아니면 뭐 어떤 어느 정도 이상 계급이 있으면 나는 꼭 차를 타야 되고 차도 꼭 어떤 급 이상 꼭 몰아야 되고 뭐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야지 나는 쿨한 거, 나는 멋있는 거, 나는 부유한 거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의식 있잖아요. 여기는 별로 그런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인데 여기에는 조금 사치가 덜하는 것 같아요. 여기도 물론 뭐 사치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대체로 분위기는 그렇지 않아요. 한국에 비하면 굉장히 그렇지 않고 그래서 뭐 여기서는 뭐 슈퍼카 뭐 이런 거 타고 뭐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은 꼭 뭐 대출을 받아서라도 꼭 차를 사야 되고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명품백을 꼭 들어야 되고 아니면은 오빠가 뭐 명품백을 사줘야 되고 아니면은 뭐 그런 명품백을 사주면 오빠가 꼭 남자친구면은 어깨에 힘들어하고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이제 뭐 그런 거에 대한 사치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고 그런 거 없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거를 더 블링블링 막 이런 거 막 남들한테 꼭 이렇게 보여주길 원하면은 되게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오히려 왜 이렇게 보여주려고 살지? 약간 이런 경향,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오히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한국에서는 오히려 더 내가 솔직히 이게 필요가 없는데 또 가지고 싶었던 게 많았던 것 같아. 근데 지금 여기서 살아보니까 내가 꼭 필요하지 않으면은 굳이 내가 이걸 살 필요가 있나 싶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물 여기 별로 없어졌어요. 되게 신기한 게. 그런 명품을 되게 좋아하시고 뭐 이런 분이라면은 그것도 왜 이제 남들이 와 막 이래야지 드는 맛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막 명품백 가지고 여기서 돌아다녀도 막 우와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별로. 그래서 별로 오히려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런 거가 좋아하시는 분이어도.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더운 날씨를 굉장히 못 버텨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있거나 다른 어떤 더운 나라에 있거나 아니면 더운 지역에 있으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 한 1년에 반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나라가 사실 더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인종차별인데요. 되게 아이러니하시죠? 왜냐면 제가 이거를 단점 명상에서도 꼽았잖아요. 근데 이제 장점 중에서도 이 부분이 포함된 이유가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 중에서는 제가 여기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스웨덴 사람들이 되게 제일 인종차별이 적어요. 뭐 이거는 개인의 경험 차이에 의해서 굉장히 상이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솔직히 유럽에서 사셨던 분이라면 제 생각에는 동유럽, 서유럽 이런 사람들보다 북유럽에서 제가 겪었던 인종차별이 훨씬 덜하고 되게 심한 거다 뭐 이러면 되게 은근한, 제가 전 영상에서 말했듯이 은근한 이런 차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뭐 해코지를 한다거나 막 이런 거는 거의 아니잖아요. 인종차별 그 레벨이 되게 달라요. 그래서 인종차별은 어딜 가나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솔직히 한국에서도 있는 거니까. 근데 제가 경험하기로는 현재까지는 지금 제가 사는 국가 스웨덴에서 느낀 경험한 인종차별이 제일 정도가 적은 거였어요. 그리고 놀라실 부분인데 생활비가 한국보다 오히려 저렴합니다. 제 생각에는. 한국에는 장 보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비싸요. 오히려 나가서 먹는 게 더 저렴하지 장 보는 거는 제 생각에 스웨덴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한국에 보면은 뭐 과일 같은 거 이만큼 모아가지고 한 자루 뭐 이런 거에 한 7, 8천 원씩 하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쌀 때, 세일할 때 이런 때는 사과 1kg가 뭐 10크로나 한 1,000원, 1,000원 조금 일쪽저쪽 정말 저렴해요. 장 보는 거는 제 생각에 정말 여기가 한국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집세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또 지역마다 너무 큰 차이가 나가지고 조금 다르긴 한 부분인데, 스웨덴에는 무슨 정부 공영 임대주택 뭐 이런 식의 개념인가? 이래가지고 퍼스트 핸드 아파트라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아파트에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렌트가 정말 저렴하고, 첫 번째로. 그리고 이게 이제 저의 아파트인, 그래서 제가 여기서 원하면은 평생 살 수 있어요. 그냥 렌트만 내면서도. 그래서 이제 집을 실제로 사지 않아도 집 소유를 평생 할 수 있는, 나만 원하면 평생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한국보다 생활비가 훨씬 더 저렴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퍼스트 아파트가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줄을 한 10년을 서야 되는 게 정석이에요, 사실. 그런 식으로 이제 제 생각에는 생활비가 한국보다 더 저렴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외식 같은 거는 여기가 더 비싸긴 해요, 스웨덴이 한국보다. 근데 제 생각에 절대적으로 더 비싸진 않아요. 왜냐면 강남이든 뭐 서울에서 솔직히 괜찮은 데 가면은 저녁 먹거나 이러면 몇만 원씩 나오는 게 맞잖아요, 1인당. 그리고 여기도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한 가지 이제 다른 점은 한국에는 옵션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 그래서 좀 더 저렴한 옵션들도 많고 비싼 옵션들도 많고, 이런 반면에 여기는 이제 모든 것 저렴한 옵션들이 많이 없어요. 그냥 이 정도 가격인 거예요. 한국에서도 이 가격으로 자주 먹죠, 사람들. 하지만 이제 저렴한 옵션도 많이 있다는 거. 하지만 여기는 저렴한 옵션은 좀 더 한국보다 훨씬 적다는 거. 그게 아마 제 생각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냥 모든 게 여기가 너무너무 더 비싸다 막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번 영상에는 제가 정말 너무 우울한 겨울이어가지고, 햇빛이 전혀 없는 겨울이었어가지고 어떤 작은 거에도 되게 제가 민감하게 반응을 했어요. 제가 겨울에는 여기서 되게 우울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낮이 되게 길어요. 지금부터 6월까지는 낮이 훨씬 긴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기분이 너무 좋고 장점만 보이는 거예요, 여기 사는데. 자,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저번 영상에서는 단점,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장점만 골라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거 두 개를 이제 다 통합해서 들으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가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여기 이런 나라에선 잘 안 맞아서 안 살고 싶으세요? 그럼 여러분, 혹시 저 여기서 살면서 더 궁금한 게 있다 이러면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생활비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보고 뭐 그런 영상도 만들 계획이 있고, 뭐 기타 여러분들이 의견 주시는 거 수렴해가지고 앞으로 영상 더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고, 그리고 주변 나라나 여기 나라에 있으신 분들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같이 친구하면서 지내요.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